자, 이제 가장 중요한 테슬라. 테슬라 오늘 또 3.8% 올랐고, 역시 지금 352달러. 아, 대단합니다. 제가 여기서 막 사자고, 여기서 사자고, 막, 특히 여기서 사자고 막 애걸복걸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와서 막 사고 싶죠? 여기서 사자고, 여기서 사자고, 여기서 사자 그러고, 여기서 사자 그러고 계속 사자 그랬어요. 근데 사람 마음 여기서 사고 싶어. 왜 그런 거야, 대체? 내려갈 때 사야 된다니까. 트럼프 팀 자율주행차에 대한 미국 규정 완화 추진. 사안을 다룬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팀 구성으로 자문이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방 차원의 프레임워크 교통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을 계획이다. 그래서 어쨌든 자율주행차 승인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2018년 기사예요. 2018년 기사인데 테슬라가 나와서 까쭉대고 있는데 테슬라 킬러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야. 제규어, BMW, 폭스바겐 등이 테슬라 킬러로 등장했어. 2018년 뉴스예요. 테슬라가 나타나서 지금 까쭉대고 있는데 얼마 못 간다. 얘들한테 잡아먹힌다. 제규어, BMW, 폭스바겐한테.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얘들이 다 잡아먹히고 있어. 지금 다 잡아먹히고 쪼그라들고 있어. 점점. 아무도 테슬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로토스포츠카 몇 대에서 전기 모터를 장착한 것은 자동차 제조에서 가장 틈새 시장이었고, 그런 다음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했고, 무섭게 똑똑하고 진입 비용이 엄청나게 높은 두 산업 우주와 자동차 동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뻔뻔스러움을 가진 머스크는 기회를 보았다. 스페이스X가 첫 번째 로켓을 발사한 해에 테슬라는 모델 S를 출시했는데, 이 자동차가 전 세계가 전기자동차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그래서 완전히 판세가 뒤집힌 거야. 테슬라가 모델 S가 처음 나와서 그렇게 많이 자리가 많이 안 팔리고, 모델 3 나온다고 사전 예약 받는다 그럴 때 기억나거든요. 사전 예약이 굉장히 많이 밀리기도 했는데, 그때 모델 3를 안 사고 모델 3를 안 사고 테슬라 주식을 샀다라면 모델 3가 10대도 넘었을 거다 뭐 이렇게. 브래드 거스트너는 이 회사가 선거 후 우버 주식을 매각하고 그 돈으로 테슬라에 투자했답니다. 브래드는 2025년은 로보택시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로보택시 데이에 참석했다. 우리는 감명을 받았다. 우버를 주식을 다 팔고 그걸로 테슬라 투자를 하면 우버 주식은 살아남을 수도 있겠다. 그죠? 테슬라 주가 상승으로 메가팩 가격을 2023년 최고점 50% 다운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메가팩 상승률이 전기차 상승률보다 더 높다. 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가장 가까운 신복으로 부상했다. 그 다음으로 가까운 친구는 없다. 트럼프를 딱 찍고 그거 착 달라붙어가지고, 그죠? 이제 자율주행 모든 게 문제가 없어졌어. 저는 대통령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제가 트럼프를 직접 경험한 바로는 그는 유머 감각이 뛰어난 훌륭한 사람이다. 그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없다. 심지어 뭐 자기 손자한테 교육하는 영상도 요새 돌고 있잖아요. 그죠? 술 먹지 말고 마약하지 말고 타투하지 마라. 성인가 뭐 본인이 술을 안 먹는다고 합니다. 좋은 점만 따지면 그렇고 나쁜 점도 좀 있죠. 근데 그 나쁜 점은 돈 있는 놈들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지들끼리 더 이상 흠으로 안 잡아. 지들끼리. 왜? 뒤지면 멀쩡한 놈 한 놈도 없거든. 일론 머스크는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임기가 아마도 미국 건국 이래 가장 변혁적인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혁명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봤는데 트럼프 당선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기대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건지. 처음에는 너무 엉터리였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도 대통령 처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막 기업 운영하듯이 엉터리로 막 하고, 중요한 것도 트위터에 막 재무장관 자기 장관들 퇴직시키는 것도 트위터에 올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잡혔고, 우리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근데 전 세계는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 이제 실망을 지난 대통령 때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감동할 일만 남은 거야. 이제 트럼프가 이런 면이 있네 이렇게. 왜? 나쁜 짓을 다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 192개국이 모여서 만든 파리 기후협약도 탈퇴해버리고 자기 맘대로 막 했잖아요. 우리나라 국방비 5배로 올려야 된다고. 미군 철수하면서 우리나라 핵무기 보유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차피 써먹지도 못할 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남들 다 갖고 있다면. 사실 미군을 주둔하고 주둔비 계속 내는 것보다 핵무기 한 10개 갖고 있는 게 돈이 덜 적게 들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주항공청인데 FAA가 지금까지는 1년에
발사 횟수를 5회로 제한했는데 앞으로 25회로 연간 25회로 늘린다는 거지. 정부에서 5회로 제한했었나 봐요. 근데 25회로 늘리고 제 생각에 좀 지나면 스페이스X가 나사보다 더 커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사는 연구만 하고 실제 발사하고 이런 탐험하고 이런 거는 민간업체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그 나사는 연구만 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연료통을 재활용하는 그 한 가지 길을 어렵게 성공을 한 뒤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위성을 하나 쏠려면 한 주먹만 한 위성을 하나 올리려면 우주에 올리려면 자 2, 3천만 원 드는데 펠컨 9에 하면은 몇십만 원에도 올려준대. 지난번 영상 보셨잖아요. 막 뿌리잖아, 막 위성을 막 던져 카드 날리듯이. 그러면 위성이 쫙 깔려 그냥. 그러니까 그 스타링크 위성을 그렇게 많이 지금 올린 거죠. 그래서 스타링크 인터넷을 서비스하고 있잖아요 지금. 발사를 25회로 늘린다면 이거 완전히 또 다른 판세가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주로 발사된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땅에서 들어 올려진 것만으로도 트럼프가 참석을 했어요. 발사하는데 참석을 해서 글에 올린 건데 여기 들어 올려진 이것만 해도 가장 큰 물체가 발사되는 것을 지켜보기에 텍사스 우주를 향하고 있다. 오늘의 스타쉽 비행 테스트 때 모든 시스템과 날씨가 좋아 보인다. 엑셀 라이브 발사 웹캐스트 이륙 40분 전 생중계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을 했어요. 그죠? 네, 뭐 대단합니다. 오늘 밤부터 테슬라는 올해 말까지 테슬라를 인도받으면 3개월 무료 차징, 충전비를 안 낸다는 거죠. 3개월 무료 FSD 제공, 모든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 차량에 사이버 트럭이 해당된다. 북미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다. 아시아 사람들은 해당이 없나 봐요. 테슬라는 이전에는 재고 신차 구매 시만 이 프로모션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모든 신차 구매 시 제공한다. 그래서 신차에만 적용한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덥거나 추운 사람들 좋아하는데 테슬라 웹을 사용하면 실내 온도 올려놓으면 올라간다는 거죠. 예전에 뭐 우리가 아파트에 리모컨으로 차 시동 걸어놓고 그랬잖아, 그죠? 얘는 시동 안 걸어놔도 히터만 틀어놓으면 돼, 그냥. 차원이 다르죠? 옛날에 시동 걸어놔야 히터가 돌아가는데 얘는 그냥 온도만 올려거나 여름에는 에어컨만 켜놓으면 되는 거야, 그냥. 자, 요거는 뒤에 여러 가지 요거 관련된 거는 이 영상으로 대체할게요.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오늘은 테슬라 날개를 달았다는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교통정책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불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전 하원 의원이자 폭스뉴스 진행자였던 신 더피를 교통부 장관에 지명하며 미국의 교통산업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명은 단순한 인사발표가 아닙니다. 미래 교통기술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성공했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미래 가치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기술 상용화와 규제 허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로보택시는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 정부 규제, 그리고 시장 도입 속도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수들이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 상용화 규제 허들은 트럼프가 당선되고 일론 머스크가 효율성 부서 책임자로 지명되고 교통부 장관에 신 더피가 지명되면서 절반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 주가는 앞으로 정말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500달러의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김원장의 인사이트를 마칩니다. 중국 상하이시 정부하고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 테슬라와 협력해서 자율주행 기술 FSD를 중국 차에 승인한다는 거예요. 적용하는 것을. 상하이 정부는 상하이 자동차 그룹에 큰 지원을 제공하며 테슬라와 협력하여 북도 위성 네트워크 기반의 FSD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도록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테슬라의 FSD 기술이 중국 내 시장에 진출하는 조건을 마련하는 협약의 책임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자동차에 GD 자동차 이런데 FSD를 장착을 해서 성능이 좋아. 그럼 전 세계 모든 전기차가 다 테슬라 FSD를 달아야 돼. 그러면 전 세계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에서 FSD 수수료가 또 테슬라한테 입금이 되는 거야.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게? 본인이 전기차를 다 100% 공급할 수는 없지만 이게 된다면 정말 많은 테슬라가 만들지 않은 다른 예를 들면 현대차 아이오닉에도 테슬라 FSD가 장착되면 매달 구독료를 받는다는 거지.
그게 큰 거야. 그게 가장 큰 거야. 그게. 이 내용은 중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두고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중국의 북두위성을 기반으로 현지화되면서 중국 자동차 기업들에게도 기술적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2025년에 상하이의 메가팩 공장 가동 시작, 이건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건 내년 1분기에, 모델 Y의 새로운 버전 주니퍼가 출시되는 것도 내년 1분기에, 이제 모델 3 리프레시 버전이 나와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으니까 모델 Y 주니퍼가 나오면 또 잘 많이 팔릴 것 같겠죠. 이거는 이제 상반기, 2라고 써 있는 건 하반기야. 이게 하프 1, 하프 2 뭐 이렇게 해서 상반기, 하반기예요. 테슬라 완전 주행을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에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할 거다. 내년 상반기에. 이게 아까 크다 그랬죠, 이게. 이게 성공을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전기차 다 팔 수가 있어. 왜? 다른 어떤 데서 자율주행을 만들어도 테슬라만큼 못 만드니까. 웨이모하고 비교하면 돼. 웨이모는 라이다를 쓰기 때문에 일단 장착되는 순간 차 가격이 1억이 넘어. 얘는 2,500만원짜리에도 단다는 거잖아요. 몇백만 원짜리 이 시스템이. 근데 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언슈퍼바이저, 감독 없이 동작 가능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버전이 출시될 거다. 내년 상반기에. 그 다음에 FSD 소프트웨어 중국 및 유럽에 출시할 거다. 이거 승인은 이때쯤 승인할 거라는 기대를 나타낸 겁니다. 대규모 AI 컴퓨팅 클러스터 가동이 시작될 거다. 클러스터 지난번에 몇 번 설명드렸죠. 작은 슈퍼컴퓨터를 수십만 개를 모아서 전체가 역량을 발휘하는 게 클러스터라고. 전체 슈퍼컴퓨터가 네트워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더 저렴한 가격대, 아까 우리가 25,000달러, 30,000달러짜리 차량 얘기하는 거죠. 얘가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그 다음에 FSD 기술이 인간 운전자보다 안전하다는 인증을 목표로 한다. 감독 없이 운영되는 차량 호출 서비스가 출시될 거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 이거 발표할 때 얘기했던 건데, 내년 하반기에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사람이 운전자가 없는 그런 자동차 호출 서비스를 할 거다. 새로운 메가팩 공장 설립을 발표하겠다. 이건 뭐 그렇고, 테슬라의 AI 컴퓨팅 시스템 도조2 버전이 출시될 거다. 도조2가 전 세계 테슬라 자동차를 통제한다 그랬죠. 주행 정보를 가지고 와서 분석해서 분류해서 그 근방의 자동차한테 업그레이드 뿌려주는 거야. 뭐 그런 거. 리튬 정제 공장도 가동 시작하고, 테슬라 로봇 1000대 이상이 내부적으로 활용할 거다. 이것도 얘기 나왔었잖아요. 테슬라 로봇 1000대를 만들어서 테슬라 공장에 생산 라인에 세워서 일을 시키고, 거기서 뭘 잡아? 버그를 잡아. 벌레를 잡는다 이런 말이긴 한데, 오류를 잡고 이게 완성도가 높아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외부에 팔아먹는 거야. 전 세계 공장이 얼마나 많아. 공장에서 사람을 쓰는 게 나아요? 옵티머스 로봇을 쓰는 게 나아? 로봇 쓰는 게 편하지. 그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 예, 걱정하지 말아요. 로봇에 받아서 또 다 먹여 살려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 세계 사람들이 중동 국가처럼 사는 거야. 기름 팔아도 온 국민을 먹여 살리듯이 로봇이 일을 하고 인간은 놀고 먹게 되는 시대가 올 거란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효율성 부서의 책임자로 앉았죠. 그 다음에 아까 버핀가 그 사람이 교통부 장관에 앉았지. 그 사람이 자율주행을 막 지지하던 사람이야. 공화당 의원이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이 내년에 다 된다는 거야.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됐다면 이게 내년에 계획을 해서 내년에 된다는 보장이 없어. 왜? 더 엄격한 규정을 더 들고 더 늦게 가려고. 왜 늦게 가려고 그래요?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그 노조를 지지해야 되니까, 노조가 있는 그 북미 자동차 노조 있잖아요. 전기차가 느리게 갈수록 기존의 그 자동차 업체들이 좀 더 오래 생명 유지가 될 거니까. 그게 이제 판세가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를 든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트럼프 전폭 지지한다고 나서면서 막 돈을 몇천억씩 뿌리더니만 이런 거를 가져온 거야. 대단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될 걸 미리 알았잖아. 그래서 미리 주식 사자고 막 했잖아요. 우리는 이래 알았잖아. 그래서 맨날 주식 사자고 제가 매주 목이 터져라고 못 따라가는 거지. 자, 이제 이 사진은 잘 찍은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사진입니다. 요거 이제 넘어가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 이거 사진 지금 모아놨잖아요.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거 보고 있으면서 세뇌 당하는 거야 지금. 사진만 보면서 세뇌 당하는 거지 이제.